월요일은 좀 삭막하고 마음이 빡빡하죠.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감성 한 방울, 여유 한 스푼이 필요합니다. 이럴 땐 좋은 노래와 흥미로운 이야기가 딱이죠. 오늘 3, 4부가 바로 그런 시간이고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난 뒤에 시작할게요. 우리 4230님께서 태진 씨 반가워요. 주말에 저희 큰아들 결혼식 치르고 이제 한숨 돌리고 울산 정자바다 바람 쐬러 갑니다. 큰 산 하나 넘은 기분이네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장민호 풍악을 울려라 신청합니다. 아우, 결혼식 잘 치르셨나요?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뭔가 약간 싱숭생숭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는 또, 이제 뭐 아들, 딸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또 남편분과 함께,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꽃바구니 우선 안겨드리면서 제가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우리 남편분 위해서 보내드리고, 우리 정민재 작가와 함께 돌아올게요.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흥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 내 것인 요새 벌하비가 춤을 추고 사내들의 꽃천지 내 마음은 살랑춤풍이 어깨춤 철로도 동시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흥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 내 것인 요새 벌하비가 춤을 추고 사내들의 꽃천지 내 마음은 살랑춤풍이 어깨춤 철로도 동시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취할 수 있게 내 님이 안길 수 있게 풍악을 울려라 트로트를 알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언제나 선아 트로트 생각. 풀꽃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식구가 있지만 노래도 비슷합니다. 그냥 듣는 것보다 그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수가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게 됐는지 알면 느낌이 더 깊어지고 애정도 커지죠.
언제나 선화 트로트 생각만 하면서 노래 이야기를 연구하는 분이죠. 음악평론가 정민재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참 우리 함께 하면서 요새 이 트로트 척척 박사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막 노래 연구 뭐 공부하면서 네.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도 많고 네. 덕분에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져서 네. 아, 이 코너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도 안 하나요? 아니 왜 이렇게 요새 트로트에 빠져 있어? 트로트의 매력이 뭐야? 이러면 지금 현재까지 딱 오면서 여러 다양한 또 성인 가요를 접하면서 네. 트로트가 왜 이렇게까지 계속 사랑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정서랑 가장 밀접한 음악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아무리 케이팝이다 뭐다 막 날리고 네. 뭐 지금 뭐 케이팝 데모넌터스가 해외 상도 받고 하지만은 네. 골든을 들었을 때 좋긴 좋죠. 근데 그 트로트를 들었을 때 어떤 아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뭔가가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트로트라는 음악이 계속 가는 게 아닌가. 그게 아주 흥겨운 면이든 아주 좀 구슬프고 좀 우리의 한과 이런 것들을 네. 건드려주는 것이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트로트는 우리 한국인의 음악 네. 명백하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신기해요. 이제 막 우리가 뭐 2차로 막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방을 가서 누가 갑자기 트로트를 딱 이제 딱 부르기 시작하면 그냥 웃음꽃이 다 펴요. 맞아요. 그냥 이게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이유가 이게 우리랑 되게 뭔가 정서적으로 되게 맞는 건가? 이게 그냥 우리에게 그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스트레스 풀 수 있고 뭐 약간 그냥 웃기만 할 수 있는 네. 약간 되게 좋은 요소가 아닌가. 그 언제 들어도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아. 음악이 트로트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테마가 또 있네요. 네. 약간 노래 감상회라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파고들까요? 요즘 가장 화제 프로그램 중 하나가 흑백 요리사 2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방송이 끝났지만은 네. 계속 이 열풍인 것 같아서 음식에 관한 노래들도 우리가 은근히 많거든요. 오, 물론 좋네요. 트로트도 있고 네. 여러 대중가요 전반에 걸쳐서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 끼 식사에 관한 노래들부터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간식과 디저트에 관한 노래들까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트로트가 되게 밀접하다고 하는 게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또 노래를 만든다. 자, 일단 주식부터 먹어야죠. 그런데 첫 번째 노래는 제목부터 조금 특이한 게 나영인의 냉장고요. 네. 나 뭐 먹지?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냉장고를 열어서 보네. 자, 이 노래는 양희은 선생님이 2014년도에 발표한 정규 앨범 수록곡인데요. 네. 사실 그렇게까지 막 유명한 노래는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에 담긴 이야기나 정서가 참 따뜻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나영인의 냉장고잖아요. 네. 이 방송인 김나영 씨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 나영이가 진짜 실제 방송인 네네, 김나영 씨. 김나영 씨. 근데 양희은 씨가 불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희은 선생님이 그 김나영 씨가 결혼 전에 쓴 책을 읽는데 네. 그 책 내용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열어보면은 우리 집 냉장고는 가난하다. 냉장고에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 내용을 읽고 이제 마음이 쓰여서 이거에 대한 노래를 만들자. 그래서 공동 작사로 올라가 있고요. 네. 나영인의 냉장고 이렇게 제목이 붙은 거죠. 와, 첫 시작부터 뭐 먹지? 맞아요. 우리의 최대 숙제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풀어야 되니까. 먹으면서 다음 끼니 걱정하잖아요. 뭐 먹어야 되나. 그런데 노래가 생겨난 그 이야기부터 좀 재밌네요. 네. 그래서 가사에 누른밥에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을 먹었으면 또 현미밥에 고등어구이, 김치볶음을 먹었으면 이런 내용 나오는데 네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아침밥에 대한 로망이 있다. 혼자 사는 누구나 그렇지만은 잠자는 나를 억지로 깨워서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네. 이 소절 뒤에 양희은 선생님이 내레이션으로 먹고 또 자더라도 일단 아침부터 먹자 이렇게 하는데 와, 이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공감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 때 네. 늦잠 자고 싶지만은 어머니는 항상 깨워가지고 그렇죠. 밥을 이렇게 아침이라도 차려주시고. 먹고 그러니까. 자 이러면서. 그런 따뜻한 어떤 정겨움,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노래죠. 알겠습니다. 저 가사를 들으면 더 공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좀 더 들어볼까요? 냉장고는 가난해.
살았으면 정말로 좋겠네. 만난 반찬을 굶어본 적이 없는 허전하고 외로운 냉장고. 아침밥에 로망이 내겐 있어. 혼자 사는 누구나 그렇지. 잠자는 나를 억지로 깨워놓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네. 먹고 또 자더라도 일단 아침부터 먹자. 알았어. 첫 번째 곡 나영인의 냉장고, 양희은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인 김나영 씨의 목소리까지 또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딱 그 나레이션이 그래 저러면 힘나서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따뜻하죠 노래가. 네, 근데 왜 우리는 어렸을 때 그것도 모르고 막 땡깡 부리면서 안 일어나 안 먹어. 맞아요. 막상- 짜증이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이, 그럼. 자, 음식에 관련 노래 이야기 첫 번째가 이제 아침밥에 대한 노래 딱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메뉴로 들어가 볼까요? 양복 입은 신사가 열이치 문 밖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법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히어서 매를 맞누나 매를 맞누나 참 재밌어요. 그렇죠. 빈대떡 신사. 네. 빈대떡이 나왔네요. 원로 가수 한복남 선생님이 네. 1950년에 발표한 데뷔곡인데요. 네. 이 노래는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했거든요. 네. 그럼 너무 재밌게도 그 당시에는 가수가 곡을 쓰면 건방지다 그런 인식이 있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자기 명의로 발표를 못하고 트럼펫 연주자 양원배를 작곡가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와, 가수가 곡을 쓰면 건방지다. 그런데 그것만 파격이 아니라 노래 내용 자체, 형식도 그렇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참 기발한 노래인데 네. 이게 지금 양복 입은 신사가 네. 무전 취식을 하다 걸려서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으하하하 우습다 이히히히 우스워 네. 이 나오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코믹송이고 그렇죠. 정식 명칭은 마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펀한 만자에 노래 요자를 쓰는 네네네. 마녀. 그래서 30년대 유행했던 사조였고요. 네. 대표적인 마녀로는 38년에 나온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러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네. 노래들을 마녀라고 했던 거죠. 우리가 뭐 재밌는 얘기를 주고받을 때 이제 만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똑같은 만자를 써서 만요라는 게 있다.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네. 근데 또 곡 자체는 마냥 또 낡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정엽 씨 같은 그 요즘 가수들의 리메이크 버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 상황은 코믹한데 네. 음악적으로는 좀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후렴에 전조도 들어가고 네. 그런 덕분에 좀 그때 당시에 히트가 됐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흐르는 게 정엽 씨의 버전인데 네. 박주원 씨가 또 기타를 쳤죠. 정엽뿐만 아니라 뭐 코미디언 백남봉 아저씨도 네. 정말 맛깔나게 부르셨고 네, 너무나 맞아요. 많은 리메이크가 있었습니다. 이 곡은 참 들을 때마다 이게 또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구나 맞아요.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플라멩고 기타의 거의 1인자 네. 박주원 씨인데 이 형 기타에다가 노래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 네. 너무 잘해. 우리 한번 노래 듣고 올게요. 빈대떡 드시고 싶으세요? 치다가 매를 맞누나 매를 맞는구나 하하 웃었다 히히히 웃었다 하하 웃었다 헤헤헤헤 웃었다
와하이헤헤헤 웃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 푼 없는 건다리 요리집이 뭐냐 희생집이 뭐냐. 음식에 관한 노래 총집합. 우리 빈대떡 신사였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다음 곡은 뭐예요?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한국인이라면 정말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김치가 없었으면 우리가 뭘 먹었을까? 밥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못 정말. 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대표 음식이고 네. 정광태의 김치 주제가 그야말로 김치 예찬, 김치 찬가인데 네. 제목도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김치 주제가예요. 네. 우리는 진짜 명절이든 잔치든 아무리 음식 많이 해도 네. 김치 없으면 이게 상이 완성이 안 된 느낌이 딱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사 자체가 그냥 한국인의 밥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제 외국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딱 이렇게 먹으면 밥 먹던지 막 이렇게 하면 김치가 나오면 막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메뉴인 줄 알고 이게 그 반찬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게 요리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냥 먹어요, 밥에다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거의 그게 샐러드인 거고 그렇죠. 사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놀릴 때 니네는 매 끼니 김치만 먹는다며 이 얘기하는데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놀리는 게 네.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치 뭐 피클이나 뭐 이런 게 있듯이 네네네. 그냥 옆에 있는 건데 맞아요. 이분이 근데 이 정광태 이런 노래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분이 개그맨으로 데뷔했다가 나중에 가수로 활동했는데 네. 이분의 또 다른 대표곡이 82년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김치 그렇죠. 주제가랑 같은 앨범에 있는 짜라빠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독도는 우리 땅 때문에 독도를 알리고 지키는데 공헌했다. 네. 그래서 울릉군청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는데요. 김치 주제가 독도는 우리 땅 짜라빠빠 여기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만든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박문영이라고 하는 방송 PD예요. 이 김치 주제가 뭐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까지 만든 사람이 다 같은 방송 그분이 전문 음악인이 네네. 아니고 방송 방송 PD라고요? PD예요.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 독도는 우리 땅 발표한 계기가 네. KBS의 유머 1번지에서 네. 웃기는 노래와 웃기지 않는 노래 코너였는데 네. 그때 이 유머 1번지 PD가 박문영 PD였고요. 네. 이분이 코너도 만들고 곡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광태 씨가 오. 야 방송 프로듀서가 어떻게 이렇게 음악적 재능까지 있었냐 하면서 네. 놀라워했었죠. 요즘에는 또 이제 스타 PD 같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만큼 또 지금은 만약에 요즘 같았으면 더 유명해졌을 맞아요. 텐데. 그나저나 오늘 또 주제가 음식이라서 재밌는 노래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우리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아기 공룡 둘리가 나오네요. 네, 이 한국 문화 열풍과 더불어서 지난해 한국 음식 수출이 20조에 육박했대요. 20조 원. 그래서 역대 최고인데 네. 압도적인 수출 1위가 바로 라면입니다. 라면 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역시 둘리에 나왔던 라면과 구공탄이죠. 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라면과 구공탄. 이게 참. 나 지금 이것만 들어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막 옛 추억들이. 그렇죠.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둘리를 다시 봤어요. 와.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잠깐 좀 들어볼까요? 맛 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 우동칸에 끓여야 제맛이 나네. 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라면에서 후루룩 짭짭. 이런 어렸을 때 왜 우리가
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왜 이렇게 흥얼거릴까 했는데 다 이런 노래들이 있었기 다 때문에 둘리 때문이에요. 네, 다 둘리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마이콜이 부른 노래고 네. 옆에서 이 추임새 넣는 게 둘리랑 도우너거든요. 네네. 이 세 사람이 네. 핵폭탄과 유도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네. 이 심사위원들이 가요제였거든요. 네네. 이거 순 라면 회사 CM송 아니야? 네. 그랬는데 나중에 진짜 라면 CM송이 됐어요. 윤도현 씨가 막 불렀어요. 맞아요, 2007년도에.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CM송이 많았던 거고 김도향 씨가 만들었습니다. 와, 김도영 씨가 이 노래를 만들었었군요. 와, 근데 그 둘리 세대들은 진짜 추억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음식 이야기들 하니까 좀 배고파지는데, 우리 잠깐 쉬었다 올까요? 우리 이 노래 계속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살만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맛 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 우동칸에 끓여야 제맛이 나네 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라면에서 광고하나? 여보, 여기 고무줄이 다 어디 갔어? 만두의 친구가 찐빵이듯이 라면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